안녕하세요. 이종훈의 창업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2026년도 첫 영상인데요. 영상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여러분이 계획하신 바 다 이루시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사업적으로도 크나큰 어떤 성과가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 아웃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업 공고가 나면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래도 일단 중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업이 예전에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25년도에는 이 두 개를 묶어서 신사업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공고는 각자 나오고 뭐 좀 약간 본인들도 조금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서 신사업 사관학교는 이제 없어지고 이름이 없어지고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속상공인인데 혁신소상공인이에요. 이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냥 아무거나 나 소상공인인데 하고 이제 예전같이 지원하신 분들이 쓴맛을 보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속된 말로 그냥 창업이라고 보시면 돼. 일반 창업 지원 사업인데 일반 창업 지원 사업들은 요즘은 팀빌딩으로 오잖아요. 팀빌딩. 근데 나 1인이다. 1인이다. 그러면 요게 맞아요. 요게. 명으로 뽑습니다. 명으로. 뭐 몇 개 사도 아니고 명으로 뽑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사업자가 없으니까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인 창업자들은 다 신사업 그러니까 예전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고 새로 생긴 명칭으로는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다. 그리고 뭐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창업 사업화 과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근데 요즘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1인으로 주라면은 거의 다 탈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엄청난 천재가 아니고서야, 천재라도 아마 안 뽑을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둔재이기 때문에 천재를 평가할 능력들이 안 되세요. 그래서 어차피 천재가 지원해도 1인이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있는데,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요, 지역의 자원과 특성에 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일산이라고 하죠. 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지역의 자원은 문화적 자원이 있잖아요. 문화적. 뭐 행주산성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리적. 그러면은 뭐 주변에 높은 산이 있거나 유명한 산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 혹은 뭐 유명한 어떤 장소 뭐 그런 것들에서 기반한 지리적 자연적 뭐 임진강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임진강이 하나의 그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이거나 혹은 지리적 혹은 자연적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뭐 자연적이라면 또 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지리적인 어떤 특장점이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서 뭔가 아이디어와 접목을 해서 새로운 소상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컨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굿즈 상품 제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공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한번 이렇게 액티비티 관련된 그 무언가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전제 조건은 그 지역의 자원과 특성 즉 자원이 그 문화적
자연적 특성이 있는 부분이어야지, 뭐, 그렇게 특별한, 뭐, 다른 지역에도 있어. 그러면 큰 의미가 없겠죠. 예를 들면, 울산 방구 암각화. 이거는 울산 방구 암각화는 거기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울산 방구 암각화는 울산 사람만 해야 되냐? 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그 지역의 사람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지역의 자원과 특성만을 활용할 수 있으면 외지인들도 할 수 있다.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자원의 특성을 기반한 창업 아이디어를 냈어. 그럼 서울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그 지역 사람이 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적 자원과 독창성이 있는 아이템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권 같은 경우보다 지방에 이제 많겠죠, 오히려. 아무래도. 그, 발굴이 안 된. 왜냐면 이제 서울, 경기도는 이제 웬만한 지역들은 다 발굴이 돼가지고, 새롭게 뭔가 발굴하기는 어려울 텐데, 어쨌든 뭐, 그래도 나오긴 나오니까 매년. 그래서, 요 아이템도 좋습니다. 가끔 로컬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갑자기 북쪽이 생각나네요. 북쪽이라 하면 북에서 계셨던 분들은 그게 로컬 크리에이터잖아요. 왜냐 남한에 계신 분들은 그쪽에 연관된 아이템들이 없는데 북쪽에 계셨던 이주민들이 있으시면 탈북민들이 있으시면 그거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적 그리고 뭐 지역적 특색이 다 그쪽에 계신 그 경험하셨던 분들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뭐 여유로워서 뭐 관광을 다니거나 지역을 뭐 이렇게 여행을 다니신 게 아니라면 잘 모를 수도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저 그냥 어렴풋 떠오르는 거는 이렇게 일반인들 잘 생각 못하는 지역적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고 섬 뭐에 관련된 거. 근데 섬이라고 해서 뭐 자연환경이긴 한데 섬의 특성들은 다 비슷하니까 그 섬에 갔더니 뭐가 달라. 뭐 울릉도에 갔더니 울릉도에 그 명물이 오징어하고 또 뭐가 있던데. 뭐더라? 하여튼 오징어. 근데 거기에서 뭐 캐릭터 상품을 뭘 파는데 그게 무슨 물범이었나? 하여튼 좀 울릉도에 웬 그 아이템하고 뭐가 어울릴까? 곰이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울산에 뭐 그 우리가 생각하면 뭐 오징어, 호박엿 뭐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 상품은 울릉도의 대표 캐릭터래요. 근데 전혀 생뚱맞아요. 고릴라. 고릴라가 울산의 뭐 또 상징 뭐 캐릭터인지 뭔가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 갑자기 울산에 고릴라인가 그런 적이 해서 제가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울란가? 뭐 하여튼 그래요. 울라가 고릴라라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하여튼 뭐 뭔가 이렇게 그 지역에 이제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면 좋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거 여행하시다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이건 회사예요, 회사. 창업자가 아니에요, 회사. 그러니까는 창업을 하신 분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혁신소상공인에서 조금 규모가 커진 한 매출액 3억 이상 정도 커진 기업들이 프로그램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단계별로 1, 2, 3가 있는데 3가 이제 해외 진출이거든요. 글로벌 진출. 그게 금액이 커요, 제일. 2억인가?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규모가 나오는 소상공인들을 그 프로그램에 뭐 온라인 플랫폼에 태운다든가 뭐 마케팅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이 여기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가지 트랙으로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이 있는데 글로벌이 하나 독립한 프로그램인가 어쩐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올해 새로 생겨가지고 신규이기 때문에
이 사업 공고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내막도 봐야, 아, 이게 글로벌이 이렇게 스피노프 한 거구나, 라고 볼 텐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세부 각 사업의 공고가 안 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소상공인들도 투자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 벤처들은 팁스라고 하잖아요. 팁스. 근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립스라고 합니다. 립스. 라이프 스타일이래요.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로컬. 뭐 이거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L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과 로컬.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병천순대. 그럼 병천순대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거죠. 이미 순댓국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딴 방법으로 만든다든가 뭐 그런 약간 필요한 게 이거겠고 어쨌든 이 립스를 통하면 립스 운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팁스 운용사가 있듯이 립스 운용사가 뭐 한 50개 되나 지금? 한 2, 30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뒤에는 써놨는데 어쨌든 거기로부터 5천만 원만 투자를 받으면 곱하기 최대 3배까지 정부지원금이 매칭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야지만 여기 나가요. 근데 1,000만 원부터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프로그래밍 이제 두 세부 종목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투자를 받으면 정부지원금이 매칭으로 나가는 프로그램도 립스에는 있다. 아니, 소상공인의 립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조금 경쟁력 있는 창업자들은 좀 보실만 하다. 뭐 나머지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양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뭐 교육 듣고 뭐 이러시는 거니까 한번 그냥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의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한 15% 정도? 10에서 한 15%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은 1인 창업자들한테 좀 적합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도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강한 소상공인은 그렇게 많이 증액은 안 됐어요. 한 10%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제가 심사를 해보니까, 죄 먹는 거예요. 죄 먹는 거. 음식. K푸드. 이 음식에도 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장르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제일 만만한 게 K푸드 같아요. K푸드 뭐 김, 다시마, 뭐 해조류, 뭐 어쩌고저쩌고 전국에 있는 모든 성공한 그 농어민들의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서 다들 오셔가지고, 물론 뭐 저기 대대로 이어서, 사업을 하셨어. 할아버지가 국밥집을 하셨어. 엄마 아빠가 국밥집을 해서 성공했어. 그걸 가지고 이제 밀키트로 HMR이라고 하죠. 홈 밀키트. 요걸로, 자식 대 손주가 요 사업을 하겠다. 뭐 그런 것들. 그래야 수출할 수 있으니까. 뭐 국밥 그대로 뭐 어떻게 수출하겠어요. 그걸 밀키트로 막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걸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음식이 거의 90%였어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첨단 IT 이런 거 그냥 서류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 다음에 전통 제조업 그것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뭐 음식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음식이 올해도 초강세가 될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던 립스 프로그램, 투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에 글로벌이 원래 있었는데 글로벌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새로 생긴 건지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같이 열린 공고문을 봐야지만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기도 글로벌이 있고 여기도 글로벌이 있으면 이건 진짜 신규가 맞죠? 근데 예산을 보게 되면 뭐 10% 느는 걸로
봐서는 그대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얘를 또 따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좀 아리송해요, 아직은. 그래서 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 어려우시니까 이제 재기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좀 한 15% 정도 늘었다. 여기는 한 20%? 15%? 15%? 400? 500 정도니까 한 15% 정도 늘은 것 같네요. 25%? 어쨌든 그래서 업종 뭐 변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아이템 변경 같은 컨설팅을 받는 지원 사업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컨설팅을 받아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경영적인 상황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고려해서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 연계인데 이걸 립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들이 투자 회사예요. 한 2, 30개 되죠. 여기서 초기 투자는 1,000만 원 이상, 후속 투자는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하면 3배까지 줍니다. 3배.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 받으시면 투자 받은 회사로부터 1,000만 원,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3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을 이제 지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요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강의하는 데가 오픈롤이죠. 오픈롤의 서초에서 강의하는, 그리고 C&T테크하고도 소상공인하고 같이 일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따로 아직 이렇게 같이 일하는 데는 없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1월 버전으로 해보면 혁신 소상공인이 이제 예비로 와 있고 로컬 크리에이터하고 강한 소상공인이 성장, 글로벌 소상공인이 이제 여기 초기로 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화살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 연계 하는 립스가 있다. 그거까지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심사위원이라 써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직업 윤리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은 해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작성은 못 해드려도 AI 자료를 주시면 AI로 돌려는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돌려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그 AI가 작성해 준 거 가지고 서로 이제 자문을 해드리는 방식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 AI가 돌리는 거니까 제가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그냥 자문만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업계획서 양식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직접 작성 못 하시면 자료 주시면 제가 AI에다가 야 한번 만들어봐 그러고서 이제 걔가 만들어 준 거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자문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직접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직접 작성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심사위원으로서 작성하면 안 되죠, 사실. 저는 직업윤리를 기본적으로 지키고는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다른 창업자들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거 직업윤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공한 사업계획서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그거는 뭐 돈 억만금을 줘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있어서 뭐 이런 쪽으로 의뢰가 안 들어오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의뢰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예전에는 작성을 안 해드립니다라고 해서 다 거절했는데 그냥 AI로 돌려드리는 거는 제가 작성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AI로 돌려서 작성해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창업자들하고 상담을 해드릴 수는 있다. 자, R&D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R&D 자료를 주시면 AI로 돌려서 요거를 가지고 같이 얘기해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제가 작성하려면 일단 안 되고, 두 번째, 비용이 겁나 비싸지겠죠. 제가 옛날에 뭐 한 20%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아무리 저렴해줘도 10%는 받아야겠죠. 한 1억짜리면 한 1,000만 원은 받아야 써주는데
근데 지금 1,000만 원을 주신다 해도 제가 쓰지를 못해요. 심사위원이니까.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심사위원 때려치고, 사실 심사위원 때려치는 게 나아요. 뭐 작성비 누가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게 낫지. 근데 뭐랄까, 심사를 하면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갖고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제가 코멘트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저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멘토링을 위해서, 자문을 위해서는 저는 심사위원을 하는 게 맞다. 돈 벌기 하려면 사업개수 작성으로 가야죠. 그렇지만 돈 버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을 자문하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돈벌이용 사업계 작성은 받지 않고 있다. 얘도 좀 요 업데이트를 해야겠네요. 한번 캡처를. 이제 12월 30일까지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업회사 샘플은 여기 있다. 이거는 뭐 큰 변함이 없으니까 참조하시고. 아직까지 문의하신 분들은 없으세요. 다들 천재신 것 같거나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이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다 합격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아니다.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분한테 죄송하네. 자, 1월 달에 하는 거, 이제, 1월 달입니다. 이거 12월이라고 해서, 뭐, 지난해 그런지 안 되고, 12월에 요렇게 했는데, 요걸 다시 1월 달에 요렇게 두 번 발표와 사업 계획서 하는데, 저는 사업 계획서를 맡았어요. 발표 맡으신 분이 따로 있을 거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고 컨설팅은 2월에 진행을 할 거다. 이 전에 접수가 이루어지면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빨리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작성한 거 가지고 모의 피칭도 할 겁니다. 네. 저도 참여하고. 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일단 오늘은 새해 첫날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봤고, 1인 창업자들은 그냥 예비 창업 패키지는 뭐 작성해서 내보시는데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1인 창업자를 작년도 재작년 포함해서 뽑은 적이 없어요. 1인 창업자는 잘 안 뽑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안 뽑는다 보시면 되고, 그런 분들은 이 혁신 소상공인 창업 사업으로 가시라. 그게 1인 창업자들일 거다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컨텐츠적인 부분, 크리에이터적인 부분, 지역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도 괜찮으니까.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단독도 있고 협업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2026년도 말띠에 일단 계획상으로는 정부 지원금의 그 일정이 한 달씩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고가 12월에 났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후속 공고가, 세부 공고가 나올 거고요. 그럼 접수가 빨리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한 1월 말쯤이면 접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준비를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